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를 놓고 이 7월 7일 윤리가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에 앞서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 측과 일부 윤핵관 측 일부 간의 그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윤심을 어떻게 보면 등에 업기 위해서 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할까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거기에 또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 쪽에서 대반격에 나선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는데요. 우선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게 며칠 전에 동아일보 특종입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중순경에 이달 중순경에 만찬 회동을 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한 번 회동을 추진했는데 그것은 불발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소스가 이준석 대표 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은 그 만찬 회동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합니까? 이준석이는요. 항상 이게 제가 방송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준석이는 세 가지가 없다고. 첫째는 이게 그 품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한 게 맞죠. 품위가 없으니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가 첫째 품위가 없어요. 지금 하는 행동들 보십시오. 그 배현진하고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 노루 악수하더니 이제는 이게 악수하다는데 손을 뿌리치는 거 보세요. 이게 당대표가 할 행동입니까? 품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이는 비밀이 없어. 모든 걸 이렇게 녹음해가 공개해버리고 최고위원 비공개에 전부 누설된 거 대부분에게 이준석이가 누설한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준석이는 진실이 없어요. 전부 거짓말, 대부분. 성상납부터 전부 거짓말이야. 진실이 없어요. 품위가 없고 비밀이 없고 진실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만찬인 거 있죠. 이게 이준석이가 자기하고 이게 윤석열 뭐 친분 과시하려고요. 자가 발전해가지고 이게 그 허위로 설적 흘려줬다. 만찬했다는 거. 왜? 청와대는 이게 대변인실에서 공식 발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진짜 만찬했으면 청와대가 이게 공식 부인하면 이준석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또 이게 녹음해놓은 거나 뭐 관계 있겠지, 만찬에. 뭐 있겠죠. 뭐 증거물이 있겠지. 뭐 사진을 맨날 녹음하거나 뭐 현장이 동안 다 정인이 있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안 만났거나 진짜 제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만났다면 잠깐 만나가 차 한잔을 먹겠지. 예. 잠깐 만나 차 한잔 이걸 만찬이다. 이렇게 부풀리면 안 되죠. 만찬은 뭐 저녁에 불러서 저녁 무비석에 하는 게 만찬 아닙니까? 차 한잔 하면서 뭐 과일 좀 갖다 놓는다든가 뭐 그랬었나? 혹시 빵이라도 좀 갖다가 잘라 먹어가. 업무 협의 때문에 잠깐 여기 차 한잔 하는 경우는 있어요.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상시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진짜 이게 만찬했으면 이준석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금요. 예.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하겠느냐고요. 저는 만찬은 전혀 이준석의 자가발전 허위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요. 이게 중요해요.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만찬은 사실이 아니다. 이게 왜 발표했겠냐고. 진짜 아니더라도 굳이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이준석이가 막 이렇게 흘리는데 청와대가 굳이 대변인실이 나서가지고 만찬한 적 없어. 이렇게 그 이준석을 어찌 보면 이게 그 거짓말쟁이로 지금 몰아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결국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이제 그 이준석을 정리한다. 손절입니까? 뭐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이준석이 이제까지 이게 선거 때 몇 번 가출한 걸 몇 번 이게 그 형님 리더십으로 껴안고 참았잖아요. 이제는 이게 도저히 이준석이를 껴안고 이제 도저히 같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 이제는 이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대변인까지 통해서 발표하죠. 안 그러면 이게 근데 가만히 있지. 이준석이한테 치명적인 타격이잖아요. 예. 거짓말쟁이 됐잖아요. 예. 저는 결국에 그 손절의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는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윤핵관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윤심과
윤핵관에 지금 하는 행동,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윤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입장은 풍전등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 정치 역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윤심을 지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뭔가 확신이 있었을 테고,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이준석이가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밀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저항하고 나설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내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데 거기다가 당내까지 혼란스러울 그런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참 이렇게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거리두기를 나는 그 당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런 경고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준석이가요, 윤핵관보다 윤심을 어떻게 지가 더 잘합니까? 윤심은요, 네. 윤심은 이준석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태를 보면 이준석하고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예요. 저는 이준석이 이번에 어떻게 봉합해가지고요, 끌고 가면 더 큰, 나중에 더 큰 분란과 타격이 옵니다. 지금 이준석이는 썩은 고름입니다. 몸에 썩은 고름이에요. 자, 이걸 짜내는 게 순간은 좀 아프지만 짜내야 새살이 돋고 새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썩은 고름을 방치하고 묻어두고 하면 그럼 생살이 됩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이준석이 이번에 징계로 정리한다 해서 제가 기자들 보고 그랬어요. 야, 여기 찻잔 속에 태풍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준석이 없어서 당이 우리가 민주당한테 선거 지냐? 그럼 이번에 대선 지방선거가 이준석이 때문에 이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일부 20, 30대 젊은 층이 약간 이탈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또 들어오는 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 30대 우리 또 남성층에 보면 홍준표 대표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또 한동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대한 세력은 들어옵니다. 마치 이준석이가 토사구팽 당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불난치면 엄청난 혼란이 와서 윤석열 때도 힘들어진다. 이거는 잘못된 저는 프레임이고, 이번에 그냥 윤리에서 정리하면요, 이준석이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을 만들어 나가도 저는 한 명도 안 따라간다 봐요. 한 명도. 그리고 자기가 재판한다? 재판에도 절차적인 하자가 전혀 없잖아요. 증거. 이러면 법원에서 당의 문제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관여 잘 안 해요. 어떤 분은 옛날에 윤석열 총장도 징계 때 법원에서 집행정지 한 게 아니냐. 근데 그거는 공무원이고, 이 정당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함부로 내부적인 문제 자제합니다. 판단 안 해요.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이번에 당원권 정지 한 3개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가처분 해봤자 저는 기각되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당규 30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정지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윤리위는 아무런 절차하자나 특별한 사정이 없잖아.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뒤집을 수도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윤리가 바로 결정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그 배경 속에는 윤리 배후에 윤핵관이 있고, 그 윤핵관을 지금 직접적으로 지명은 하지는 않았지만 장재원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 당 몫으로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 그중에 1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배후에도 장재원 윤핵관이 있다. 거기에 장재원과 안철수가 지금 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재원 의원도 이번에 지금 이준석을 겨냥해서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도대체 당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될 일만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직격탄을 날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은 내가 디코이, 뭐 미끼, 이걸 안 묻니까 이제 직접 본인이 나섰구나 하면서 이번 주에 뭐 간장 한 사발을 먹을 것이다. 간장이 이제 간철수, 뭐 안철수를 빚고 와서 하는 간철수에다 장제원을 이렇게 빗대갖고 간장 한 사발 먹을 거다 하고, 또 SNS에 올린 것은 흰머리 세 개다.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 세 개 흰머리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흰머리 셋이 누구겠느냐. 안철수, 장제원, 배현진 이 사람을 가리킨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신경전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이게 그 현 정권은요. 누가 뭐래도 이게 윤석열, 안철수 공동 정권입니다. 저는 윤석열, 안철수 공동 정권에서 이제 이준석이를 정리한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그 행동대장으로 거기에 나선 게 장제원하고 배현진이다. 예. 장제원하고 배현진. 급이 좀 틀립니다.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권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이준석을 정리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거기에 행동은 장제원, 배현진. 행동대장이 장제원이네요. 식 있고요. 자기는 이준석이 자기는 이게 이번 주에 간장 한 사발 마신다고 간철수 할 때 안철수, 장제원 할 때 간장이죠. 예. 제가 단언합니다. 이준석, 너 다다음 주 되면 너기 독약 한 사발 마시게 돼. 이번 주는 이게 간장 한 사발, 뭐 안철수나 장제원을 비하죠. 7월 7일 바로 여기 너 독배 한 사발 사약 먹고 너 이게 사형이다. 제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준석이. 예. 그리고 이게 그 오죽하면 이게 그 홍준표 있잖아요. 예. 이분이 권력 돌아가는 걸 잘 씁니다. 잘 알죠. 와, 홍준표가요. 이번에 이준석에 대해서 잘 써놨더라고. 이준석이 그냥 이게 격려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준석을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나는 홍준표가 제가 홍준표 부인하고 통화도 제가 했습니다. 홍준표 부인하고요. 나는 이게 부인이 엄한 부인을 만나고 한 번도 여성 스캔들이 없어서 나는 이게 검사 시절 룸도 안 가고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자기 칭찬 좀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이준석을 동시에 비교해서 까놨더라고. 그랬더라고요. 야, 이재명이는 성남 총각인가?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성남의 위장 사기 총각이지. 사칭하는 사기 총각이잖아. 김부선이하고 할 때 이제 총각 행세를 했죠. 행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상연애하는 성남의 이재명이는 사기치는 사칭 총각인데 예. 노원에 있는 이준석이도 이재명과 동갑이다. 네가 이게 법률상은 총각이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너 성상남만 전문으로 받는 법률상 무늬만 총각 아니냐. 그래도 잘, 그러니까 너는 이게 이재명하고 너 동급이다. 잘 해쳐가라 이렇게. 근데 이거 앞에 놨잖아요. 성상납이 진실인 것처럼 가정해놨잖아요. 어. 성상납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도 김부수하고 장기 맞거든. 홍준표 시각에서는 이재명하고 김부수가 무상연애했다고 보잖아요. 역시 홍준표 의원이 고단수네요. 아니 홍준표가 보면 척 보면 이게 이재명이는 김부수하고 무상연애 맞고요. 그 다음에 척 보면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한 번만 받았습니까? 상습적으로 받았는데 이게 뭐 그냥 무늬만 법률상 총각이지 성상납 전문이면 이게 총각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따라서 저는 이번에 홍준표 그 말은요. 이준석이한테 뼈 아픈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홍준표 그 사이트 있잖아. 예. 홍준표 사이트에 보니까 이준석 지지자들 오가 난리치다가 전부 이게 강퇴당했대, 강퇴. 그랬어요. 이준석 지지자. 강퇴당했다고 기사 나옵니다. 실제 홍준표가 이번 기회에 저는 이준석을 손절한 게 아닌가. 저는 이래 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전에도 이준석하고는 손절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 줄에 서야만이 자기 입지가 강화될 수가 있고 그래야 2027년에도 바라볼 수 있다. 현직 대통령하고 사이 나빠갖고는 잘 안 됩니다. 그걸 그렇습니다. 잘 아니까. 그리고 또 대구시장으로서 자기가 뭔가 역할을 좀 하려면은 예산도 좀 지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준석하고는 손절한 것 같은데 지금 장제원도 27일 날 미래혁신 포럼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제원도 또 반격에 나선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래 또 이준석이 그 기지 아닙니까? 그런데 딱 강연자로 모시고 안철수를 비롯해서 친윤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거 거기에 이 혁신 포럼에 참석한다고 그래요. 이 쇠과시를 하는 거죠. 오후에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이 하는 그 혁신이 있잖아. 예, 거기 이게 15명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답답해 최재형 원장 왜 이준석이한테 자꾸 놀아나고 있냐고 제가 몇 번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뭐 최재형 원장 측에서는 이준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모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최재형 원장의 혁신이 요걸 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맞불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맞불을 놓은 거예요. 미래혁신 포럼. 대반격에 나선 거예요. 여기에 바로 안철수 대표가 오고요. 그다음에 김종인까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장제원을 직접 설득해 가지고 특강 강사를 모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이 결국은 이준석이 너 혼자 고립해 가지고 고사시킨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준석의 우군이요. 제가 보기에 김종인은 노예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홍준표 어림도 없어요. 그다음에 하태경이 되게 이준석이보다 훨씬 위고 절대 안 갑니다. 결국에 이준석 따라 죽을 사람은 김철근 뭐 힘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최고위원 몇 명 있잖아. 이준석이가 때는 김용태 이런 몇 명 있죠. 한 몇 명 안 돼요. 저는 이준석이 정리해도 대권 차기 총선 대권 인물이 많아요. 자, 이준석 대신에 안철수가 당대표 하죠. 당에 있죠. 그 다음에 내각에 한동훈, 원희룡 있잖아. 아주 최강이지, 내각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오세훈, 홍준표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이게 드림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야당에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 말이야. 이준석이가 왜 필요하냐고요. 총선에 가봤자 이게 또 지 사람 분란 일으키고 그때 가면 또 이게 가출하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준석이 때문에 표 없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고립 고사시키 가지고 고름을 이렇게 짜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저는 윤리 믿어요. 저는 윤리가 잘할 걸로 지금 FM대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내년 당권 도전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미리 물러나 버린다고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자기들은 지금 뛰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윤핵관 중에서도 조금 분화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준석이를 죽이는 건 좋은데 조금 이게 몇 달 좀 있다가 죽이자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아주 정치 생명이 위기일발 이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 같고 윤핵관의 핵심이라든가 안철수 의원 여기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지금 이준석 밀어내기 이런 싸움이 7월 7일 거의 결판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예.